반갑습니다. 춘희채입니다. 오늘 영상은 회피형 파트너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이에요. 파트너분들 대부분이 불안형이실 거예요. 혹은 혼란형이시거나. 혼란형은 불안형, 회피형 이 두 가지가 다 복합된 유형인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회피형이라면 불안형 애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은 결과적으로 보면 불안형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회피형과 잘 지내는 지침서 정도로 보시기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앞으로 내 애착 유형을 획득한 안정형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시고 연애만 하면 괴로운 분들, 안정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대신 여러분은 오늘 얘기를 듣고 잠깐 혹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하셔야지만 서서히 내 애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불안감은 내 애착 체계가 만들어낸 하나의 부산물이지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회피형, 불안형 이 커플 조합이 가장 많아요. 안정형과 회피형 커플이 잘 없는 이유는 설사 이 둘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회피형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안정형은 그런 상황 자체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겠다 싶으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안형은 회피형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겪으면 겪을수록 질리기는커녕 모든 주도권을 회피형에게 내줘버려요. 이 말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불안형은 연애하는 내내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감정을 연인한테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내 감정도 파트너한테 토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소한 에피소드나 연인의 행동이나 태도, 말투, 연락 빈도 이런 것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서 내 일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연인의 태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험이 잦아지게 돼요. 내 감정을 상대한테 지어주고 상대 행동 하나하나에 지배를 당하면서 내 일상이 힘들어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건 불안감을 느꼈다가 다시 애정을 확인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만나는 동안 무한 반복을 해요. 그 과정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걸 잘 알지만 또 막상 이런 감정이 없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행동에 이렇게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거든요. 애착 체계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불안형의 뇌는 다른 유형들보다 안화전두 피질과 같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실감에서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한번 애착 체계가 활성화가 되면 그 작동을 멈추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안정형과 만나면 어딘가 밋밋하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또 사랑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형이신 분들은 다른 형태로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의식적으로 의식을 하셔야 돼요. 불안감이 아니라 평온함도 충분히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이 곧 불안감이다. 이렇게 만성이 돼버린 애착 체계를 스스로 먼저 인식을 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너 이거 사랑 아니야. 너의 애착 체계가 또 불안감이 올라가도록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보통 감정이 힘들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떨 때 주로 불안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안정형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런 과정을 기록을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변의 친구나 지인 중에서 안정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롤모델로 한 명 정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친구에게 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해?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상황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저녁에 연락이 잘 됐던 사람이 오늘은 연락이 올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이 언제 오나? 핸드폰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퇴근했다고 했는데 잘 시간도 아닌데 연락이 없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죠. 혹시 나 몰래 밖에서 나가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건가? 이런 상상을 하니까 이제 막 혼자 안절부절 못 하겠는 거죠.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더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다 갑자기 막 화도 나고 이제 내가 귀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돌릴 수 있지? 혼자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연락이 와요. 피곤했는지 잠깐 밥 먹고 잠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이 왔는데 내심 안심하면서도 자기가 몇 시간 동안 괴로웠던 감정을 이제 항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랑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면서 불안하고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일부러 답장을 더 늦게 하고 괘씸해서 전화도 받지 않는 거죠. 전화를 받더라도 시큰둥하게 혹은 적대적인 말투를 보인다든지 공격적으로 비난의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구를 하는 거죠. 연락을 더 자주 해달라고. 이제 그럴 때는 상대가 미안하다고 내 자신이 만족할 만큼 사과를 해야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상대가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이가 정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일부러 아픈 척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상대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질투심을 유발시킬 만한 이야기들을 꺼낸다든지 혹은 최악의 항의 행동으로 이별을 고하고 자기를 붙잡아주는 과정에서 애정을 확인한다든지. 근데 사실 회피형 파트너들은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애초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정서적인 공감 능력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불안형이 그동안 보였던 항의 행동을 철회하고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거죠.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슬퍼지고 눈물 나고 우울해지고 화도 나고 이런 감정이 무한반복되면서 둘의 관계에 더 목을 매게 돼요. 이런 상황들을 기록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꼈나, 몇 월 며칠 언제 연인과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불안감이 올라왔다. 이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 혹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했고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카톡을 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가, 내 불안함에 대해서 연인에게 항의 행동을 했고 항의 행동이라면 잠들었다는 답장을 받고도 일부러 괘씸해서 더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다. 상대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그 뒤로는 관계가 어색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졌다. 그럼 안정형이었다면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했을지를 기록해보면 잠깐 잠들었다는 연인의 연락을 받고
많이 피곤했나 보네. 푹 잤어? 되려 상대의 컨디션을 물으면서 상황을 마무리시켰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기록하시고 사실만을 보시면 돼요. 그냥 잠들었다는 게 사실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 거죠. 내가 불안할 때 어떻게 불안성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불안형들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오로지 상대한테 요구해서 그걸 채워나가기만을 원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내 애착 체계가 불안하게 가동이 된다면 이런 기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불안성을 낮추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되려 상대한테 요구하면서 내 불안성을 낮추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조금만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나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나 자신만이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하는 방법들, 내가 진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기록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도 찾아보고 안정형이었다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를 계속 머릿속에 상기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불안한 것과는 별개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내가 했던 의심들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만나보니까 우리의 애정전선에는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씩 불안도도 낮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감정은 내가 통제하는 거고 상대한테 내 감정을 맡기지 않았을 때 비로소 연애를 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연민,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 워딩이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 역시도 불안형이 관계에서 친밀함을 얻고자 하는 행동들이 더 인간적으로 측은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반대로 그 파트너가 느낄 감정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생각을 잘 해보지 않은 거죠. 편파적으로 본 거죠.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친밀함, 정서적인 유대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해. 이런 가치를 기본 전제로 하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상대한테 감정적인 요구만을 할 뿐이지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위에 말한 것처럼 상대와 친밀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불안형의 모습이 헌신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제 3자가 보기에도 더 측은하고 어쩐지 더 짠하고. 그런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안형은 내 감정이 항상 우선시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집착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넘기지 못하고 파트너에게 늘 불만을 표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안형에겐 만족할 만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면 반대로 상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노력하지 않는 파트너고 상대를 늘 힘들게 하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을까? 파트너도 점점 지쳐가는 거죠. 내가 사소한 행동 하나를 해도 불안형인 파트너가 또 항의 행동을 하고 서운해할까봐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적인 얘기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또 감정 싸움이 될까봐 작은 것도 숨기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면서 그럼 불안형은 또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해서 더 큰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럼 둘의 관계는 믿음, 안정감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늘 긴장된 상태로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불안형이신 분들은 하나 좀 상기시켜야 할 게, 언뜻 보면 연인으로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늘 요구를 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상대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위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파트너가 피곤해서 연락 없이 잠들었다면 그냥 푹 잘 수 있도록 이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배려예요. 그런데 그날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게 항상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정작 파트너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는 뒷전이 돼버리는 거죠. 피곤해서 잠들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면서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도 매일 연락했는데 상대가 변했다,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관계를 되돌릴 수 있지?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에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나는 늘 더 사랑해서 힘든 피해자 입장이고, 파트너는 늘 관계에 무심한, 나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둘의 관계에서 내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파트너에 대한 적개심은 더 커지게 되고, 파트너의 사소한 행동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파트너조차도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회피형들은 갈등을 피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제는 불안형이 감정적인 요구를 하려고 하면 말을 하기도 전에 표정이 싸늘해지고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회피 성향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랫동안 잘 만나는 건강한 커플들을 보면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넘길 줄도 알고, 서로 싸우더라도 그 문제만을 갖고 싸울 뿐이지 상대를 비난한다거나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한다거나 헤어지자는 항의성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서로에 대한 믿음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는 요구들이 과연 둘의 관계를 위한 요구인 건지, 아니면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나를 위한 요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행하신다면 오히려 내 불안감을 스스로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안정형과 관계를 꼭 맺어보시길 바래요. 어쩌면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공포회피형이든 안정형과 만남을 경험해보면 자연스레 안정형 기질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불안형, 회피형 혹은 공포회피형, 이 조합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서로 상처만 주고받다가 관계가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더 회피형이 되어 있고, 불안형인 사람들은 더 불안한 기질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거지,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남을 돕는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죠. 나도 기질이 안정적이지 못한데 같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앞으로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더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형과 애착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어쩌면 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형들은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불안형이신 분들이 어떤 불안함을 느끼는지 바로 캐치를 하고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불안형은 불안감이 곧 안정감으로 바뀌는 경험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서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회피형이신 분들은 불안한 감정을 해소시켜주기보다는 자기도 갖고 있는 회피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은 서로의 애착 기질만 더 강화가 돼서 다음 연애에도 트라우마처럼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정형의 사람이 되어줄 확률이 높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해야만 사랑이라고 믿게끔 애착 체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 끌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 막상 실제로 만남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안정적인 만남이구나 배울 수 있고 후천적으로 획득된 안정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형인 사람이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만남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쉽지 않을 거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성과가 보이거든요. 저도 사실 공포 회피형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위의 방법들은 다 제가 시도했었던 방법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저런 게 통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끊어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제 애착 유형과 관련된 책을 2권 더 주문을 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고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는데 상당히 방해가 됐을 것 같아요. 목소리 때문에 불편하셨을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